2026년 주식시장. 이걸 딱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 모두가 AI에 꼽지 않을까요? 2025년에 AI 관련주들이 보여준 그 상승세는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파티가 계속될까?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작년의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4개의 핵심 기업이 있잖아요. 엔비디아, TSMC, 그리고 알파벳, 메타. 이 4곳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텐데요. 근데 이걸 그냥 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2개의 팀으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구도가 보입니다. 마치 그 현대판 골드러시처럼요. 금을 캐는 데 필요한 곡괭이를 파는 팀, 그리고 그 도구를 들고 직접 금맥을 찾아 나선 팀. 이렇게요. 그 비유가 정말 정확하네요. 이 네 기업 모두 AI라는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있는 건 맞는데 돈을 버는 방식,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와 TSMC는 AI 혁명에 없어서는 안 될 반도체, 즉 곡괭이를 만드는 하드웨어 기업들이죠. 반면에 알파벳과 메타는 그 곡괭이를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라는 금을 캐려는 애플리케이션 기업들이고요. 2026년 시장을 전망할 때 이 차이점을 이해하는 게 아마 모든 분석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단단하고 확실해 보이는 곡괭이부터 한번 살펴보죠. 하드웨어 팀, 엔비디아와 TSMC입니다. 2025년 성과만 봐도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TSMC가 54%, 그리고 엔비디아는 39%나 주가가 올랐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수치인가요? 그렇죠.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AI를 도입하려고 막 경쟁이 붙으면서 AI 연산에 필요한 하드웨어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건 이 두 회사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한 몸처럼요? 네. 엔비디아가 AI 연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GPU를 설계하면요. 네. 그 복잡하고 정교한 설계를 현실의 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가 바로 TSMC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TSMC가 생산하는 그런 하청 관계? 그게 아니라는 거군요. 훨씬 그 이상이죠. 엔비디아의 힘은 그냥 하드웨어 설계 능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거의 20년 가까이 구축해 왔거든요. 아, 쿠다. 네네. 전 세계 AI 개발자들이 이 쿠다 환경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만약 다른 회사 칩으로 넘어가려면 거의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수준이에요. 강력한 락인 효과가 생긴 거죠. 아, 그리고 이 복잡한 칩을 3나노미터 같은 초미세 공정으로 그것도 CU를 맞춰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TSMC밖에 없고요. 그러니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둘의 동맹은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듣고 보니 거의 뭐 독점에 가까운 회자를 구축한 셈이네요. 그래서 2026년 전망도 그렇게 밝게 보는 거군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엔비디아 매출이 50%, TSMC는 30% 가까이 성장할 거라고 본다면서요. 네, 바로 그 숫자들이 시장의 기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우리도 AI 해야 한다면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 뭐랄까 일종의 AI 인프라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경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드웨어 수요가 줄어들긴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된 건 아닐까요? 이미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50%를 더 기대하는 건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AI 붐이 조금이라도 식거나 아니면 AMD 같은 경쟁사가 치고 올라온다거나 혹은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 개발에 성공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도 이런 하드웨어 기업일 텐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당연히 리스크는 존재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사의 추격이나 빅테크의 자체 칩 개발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변수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저렇게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AI 시장의 확산 단계라는 거죠. 특정 기업 몇 곳만 AI를 하는 게 아니라 금융, 의료, 제조, 유통, 거의 모든 산업의 기업들이 자체 AI 모델을 구축하려고 뛰어들고 있거든요. 이들이 전부 엔비디아의 새로운 고객이 되는 거예요. 아, 설령 기존 빅테크 고객 일부가 이탈한다고 해도 이 새로운 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요가 그 이상으로 채워줄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당분간은. 비유하자면 서핑보드를 사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가 파도 타기 대회에서 우승할지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서핑보드부터 팔고 보자는 그런 심리와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곡괭이를 파는 회사들의 상황은 정말 탄탄해 보이네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곡괭이만 팔로 있으면 정작 그 금은 누가 캐는 거죠? 그 비싼 하드웨어를 사들인 알파벳이나 메타 같은 회사들, 바로 이들이 그 금을 캐려는 선수들이겠죠. 천문학적인 돈을 데이터 센터, 즉 AI 인프라에 쏟아붓고 있어요. 2025년까지는 투자자들이 AI 시대를 준비하는구나 하고 박수를 쳐줬다면 2026년부터는 분위기가 좀 다를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 슬슬 그래서 그 돈으로 뭘 볼 건데? 하는 질문, 즉 투자 대비 수익, ROI를 증명하라는 압박이 거세질 겁니다. 그 증명을 시험대 위에서 알파벳과 메타의 상황은 좀 달라 보여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미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자사의 핵심 서비스인 검색이나 클라우드에 성공적으로 통합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정확해요. 알파벳의 전략은 굉장히 영리하죠.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자신들의 기존 서비스 있잖아요. 검색, 유튜브, 안드로이드, 클라우드 같은. 네, 그렇죠. 거기에 AI라는 터보 엔진을 장착하는 방식이에요. 사용자들은 이미 익숙한 서비스가 더 똑똑해지는 걸 경험하고 알파벳은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광고 수익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요금을 얻는 거죠. 이미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 위에 AI를 얻는 거군요. 네. 그래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2026년에도 이런 흐름을 타고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지만 반대로 말하면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미 시장의 높은 기대치가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으니까요. 알파벳이 이미 잘 달리는 페라리에 터보차자를 다는 느낌이라면 메타는 좀 달라요. 이들은 아예 자동차가 아니라 뭐랄까 새로운 개념의 비행선? 메타버스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비행선의 핵심 엔진으로 AI를 사료하려는 거고요. 와, 그 비유가 진짜 핵심을 찌르네요. 메타의 도전은 알파벳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단순히 뛰어난 AI 모델, 라마를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AI를 사람들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고 일하는 가상공간, 즉 메타버스에 완벽하게 녹여내야만 해요. 이건. 기술의 문제를 넘어서서 수십억 유저의 행동 습관을 바꾸는 거의 심리학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검색창에 AI 답변을 추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또 불확실한 도전이죠. 그래서 시장의 평가도 그렇게 극과 극으로 갈리는 거군요. 누군가는 세상을 바꿀 잠재력이 열광하고 누군가는 이거 완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고 비판하고요. 2026년은 메타에게 정말 중요한 해가 되겠네요. 네, 미래에 대한 약속을 이제 현실의 성과로 보여줘야 하는 해죠. 투자자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AI를 활용해서 광고 효율을 극적으로 높인다거나 아니면 메타버스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혁신적인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내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막대한 투자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만 합니다.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요? 만약 2026년에도 뚜렷한 결과물 없이 투자 비용만 계속 늘어난다면 그 비용이 오히려 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잠재력이 큰 만큼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도 훨씬 큰 셈이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2026 AI 주식시장의 핵심 구도는 확실성과 잠재력의 대결, 이렇게 보이네요. 네, 딱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한쪽에는 AI라는 거대한 흐름이 계속되는 한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하드웨어 기업, 엔비디아와 TSMC가 있고요. 네. 그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바꿀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려는 애플리케이션 기업, 알파벳과 메타가 있는 거죠. 특히 그 애플리케이션 기업 내에서도 알파벳은 이미 검증된 길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가는 모범생이라면 메타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려는 모험가에 가깝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2026년 시장을 볼 때 어떤 AI 주식이 좋은가? 이 질문보다는 나는 어떤 종류의 성장에 투자하고 싶은가? 라고 질문을 바꿔보는 게 더 유용할 수 있어요. 예측 가능하고 꾸준한 성장을 원하는지 아니면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세상을 바꿀 혁신의 잠재력에 베팅하고 싶은지 거기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네 기업 모두에게 AI라는 강력한 순풍이 불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거군요. 다만 그 바람을 타고 얼마나 높이 또 얼마나 안정적으로 날아오를 수 있을지는
각자의 전략과 역량에 달려 있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리스크의 종류와 크기는 다르지만 네 기업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2026년에 훌륭한 성과를 낼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어요.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고 다른 쪽은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2026년 AI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말이죠. AI 혁명의 기반이 되는 그 단단한 인프라를 까는 기업과 그 인프라 위에서 새로운 금맥을 찾으려는 기업, 이 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19세기 골드러시 시대에 당신이라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불확실하지만 대박의 꿈을 안고 금광을 파헤치는 광부에게 투자할 건가요? 아니면 누가 금을 캐든 말든 모든 광부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그 곡괭이와 튼튼한 청바지를 팔았던 리바이 스트라우스 같은 사람에게 투자할 건가요? AI 시대의 투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AI 개발에 필요한 도구를 공급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AI라는 시대적 흐름의 지속성에 베팅하는 겁니다. 반면 그 도구를 사용해서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서비스의 잠재력에 베팅하는 것은 특정 기업이 만들어낼 위대한 결과물에 베팅하는 것이죠. 그 답은 아마 리스크와 미래 혁신에 대한 각자의 관점 그리고 철학에 달려 있습니다.